얼마 전 주목할 만한 애니메이션이 공개됐습니다. 마법 소녀가 괴물들의 공격을 받는 도시를 지켜낸다는 얘기인데 알고 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 깊은 제작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 제작을 총괄한 이준석 동서대 콘텐츠 원캠퍼스 사업단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애니메이션 제목이 마법 소년. 두 편 시리즈예요. 네. 기존 애니메이션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우선은 이 시리즈의 제목은 이제 부산 마법소녀이고요. 부산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편을 제작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디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제목에 쓴 마법소녀라는 거는 이제 흔히 저희가 마법소녀라는 얘기를 들으면 생각할 수 있는 마법봉 들고 변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K-팝 아이돌 더하기 슈퍼히어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션에서는 그 슈퍼스타 K처럼 이 새로운 마법 소녀들을 선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 이제 하이드로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면에 좀 더 어두운 이야기를 좀 담는 그런 외전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과 2편이 내용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고 그 정도의 공통점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가 이 제작 전 과정에 학생들이 함께했다는 부분,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기획하고 또 제작까지 하시게 되셨는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요즘 그 SF 거장에 했던 말 중에 그 고도로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생성형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받게 되면서 이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이제 마법봉처럼 이제 좀 취급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해봐야 한다. 그래서 이 도구가 대체 무엇인지 직접 해보자는 모르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작품에 참여를 했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고 이게 이제 그냥 기술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 콘텐츠 IP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렇군요. AI의 가능성을 제한시킨다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써보고 이 기술이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걸 직접 느껴보시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제작 과정이 좀 궁금한데, 뭐 스토리나 그래픽, 음악, 저희가 메이킹 필름을 보니까 뭐 모션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담당하는 학생들이 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까? 저희가 크게 분야를 나누자면은 이제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그리고 소프트웨어학과, 그리고 뮤지컬학과. 그러니까 평상시에라면은 전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작업은 이제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쓰는 데 있어서 이제 발생하는 오류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기술적 도와줌을 좀 담당을 했고, 뮤지컬학과 학생들은 이제 음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캐릭터의 움직임, 모션들을 저희가 모션 캡처를 받아서 그거를 2D 애니메이션의 느낌으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주로 전체적인 제작 과정은 3D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만든 다음에 최종적인 이제 마지막 룩을 이제 2D 애니메이션 좀 바꾸기 위해서 AI를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뭐 아주 이제 짧은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대략 시간이 대략 4개월 정도. 근데 또 우리 학생들이니까 물론 잘하겠지만 또 프로의 영역에 있는 학생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감독님께서 시도를 어떻게? 제가 많이 시간을 소모했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학생들이 워낙에 뛰어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실은 다소 무리한 일정인데 굉장히 무리한 일정인데 많이 따라와 줬죠. 학생들. 그리고 많이 성장했고요. 그렇겠군요. 앞으로 이제 미래 꿈을 꿀 때도 자기의 꿈을 펼쳐갈 때도 지금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저는 이게 마법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AI는 막연한 마법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망치나 라이터 같은 도구다. 근데 이제 그 라이터가 이제 를 가지고 이제 방화를 할지 맛있는 요리를 할지는 이제 알아봐야겠죠. 왜냐하면 최근 가장 큰 하도가 AI다 보니까 이 AI를 활용한 어떤 디지털 콘텐츠에서의 융합이 가장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AI에 있어서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죠.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요. 네. 그래서 이 AI를 가지고 모두가 직장을 잃게 된다, 혹은 정말 신시대가 온다라는 등등의 이야기가 많지만 예. 결국 어떤 요리를 만들지는 사람이 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 요리를 먹고 평가하는 것도 사람이 할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만들지, 어떤 재밌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공급을 할지, 그리고 그거를 맛있게 먹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감독의 역할 역시도 언젠간 AI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획자 입장에서 볼 때 AI의 어떤 가능성이나 그 역할은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는 열심히 소비할 준비를 하면 되겠죠. 아마 이번 작품을 하면서 전문가시지만 AI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미래를 펼쳐나갈지에 대한 가능성도 엿봤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또 이런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고 싶으신지요? 저희가 이 작품을 기획했을 때 이제 이 제작 기법 자체는 3D 애니메이션에서의 장점, 그리고 2D 애니메이션에서의 장점만 빼와서 이제 열악한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이 상황을 좀 바꿔보자라는 예.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가능성을 봤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 만들어진 이 제작 과정과 이 노하우를 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 예. 그리고 이거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 기법을 가지고서 컨텐츠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우리 시장 자체를 키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D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 기반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결과물이 2D 애니메이션인데 그 노하우가 좀 많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조금 제가 원하던 정도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퀄리티 예, 그래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2D 애니메이션 전문가분들도 좀 모셔서 예. 이 퀄리티를 좀 올려서 진짜 상품화될 수 있는 레벨까지 끌어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AI 도구라는 것을 극대화시켰다는 것에서 가능성을 보신 것 같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제작 과정에서의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얻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엄청나게 기술적 격변의 시기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몰라, 무서워, 저거 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예. 직접 머리를 들이밀어 보고 이게 무슨 맛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맛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일단 학생들이 가지게 된 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학생들 때는 겁이 없어야 되잖아요. 거침없고. 마법소녀 이 캐릭터, 조금 전에 이제 1과 2 사이에서 세계관에 연결돼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계관의 확장, 그리고 이 마법소녀를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 기획도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단순히 이제 이게 1화를 만든 것이고요. 저희가 기획해 놓은 거는 이제 13화 분량의 애니메이션 시리즈 2편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작을 계속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시대, AI를 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거대한 IP 하나로 뭉쳐서 나가야 그나마 소비자들한테 눈에 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 IP를 만약에 저희가 좀 더 확장을 하고 하는데 성공을 한다면은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서 만약에 이 IP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매우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제공할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작 기술 또한 매우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전수할 수 있는 오픈 소스처럼 이제 공유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렇군요. 부산 한정입니다. 네, 일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첨단 콘텐츠 관련으로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도 하고 있고 이쪽 방향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대 쪽에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쪽 분야 관련으로 R&D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발전도 그렇지만 이 애니메이션 부산이 점점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 저변에 대한 어떤 발전도 이끌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서대 이준석 콘텐츠 원캠퍼스 사업단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